네, 여의도 CCTV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 남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 대결 국면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의 계기를 극적으로 마련했죠. 또 임기 반환점을 둔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후반기 국정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네, 여야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이동 원내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현주 원내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니 해도 이번 주에 가장 극적이었던 게 바로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4일 동안 43시간 동안 무박 4일 동안 그야말로 참 보기 드문 이 어려운 마라톤 협상 끝에 남북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비무장지대에서 북측의 목함질의 도발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장병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나갔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이 상황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국민들, 그리고 특히 접경 지역에 계셨던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네. 남북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하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이현주 대변인도 평가. 네. 네,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연한 대처도 함께 주문하기도 했거든요. 네, 저희가 그 전부터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 국면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일촉즉발이었죠. 특히나 이제 보면 주변에 이렇게 그 전방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 그 애타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동동 구르고 그러셨는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이 목함질에 관련해서 북한이 물론 사과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유감을 표명을 했던 것도 좀 진일보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네. 또 이후에 이제 민간 교류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합의를 했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제 안보실장 김관진 안보실장께서 이게 이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 이렇게 조금은 과장되게 평가를 하셔서, 물론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면 좋지 않았을까. 네, 옥에 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합의문이 이제 6개 항인데요. 앞으로 이제 그 남북 간의 이제 고위 당국자 회담을 거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이 또 민간 교류 활성화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 합의문 내용이 지금 6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이제 성사될 수 있는 게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 남북 간의 이러한 합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어떤 조치들,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유 대변인은. 그 전례 없이 3박 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그 결과를 통일부에서는 잘 정리를 해서 이제 향후 후속 대책들을 준비를 할 텐데요. 네. 그간에 남북 간에는 수많은 대화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들이 그때마다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이유는 그 대화 속에서 그 기본에 흐르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준엄한 조치가 그에 상응한 조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북측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는 결과를 오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앞으로 남북 간의 이러한 그 민간 교류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 관계에서
이렇게 질문드리면 예를 들면 6개 항목에 빠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냐고 질문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당국 회담이 열리면 어떤 의제가 좀 포함돼야 된다고 야당에서는 보시나요? 일단은 요 6개 항목을 제대로 빨리 잘 이행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 금강산 관광 문제 또 이게 이제 천안함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사과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물꼬를 튼 만큼 좀 더 대화가 진전이 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계속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일단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고 또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대결 비슷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조금씩 남북이 타협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남북 관계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국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화를 계기로 좀 더 진전된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번 남북 간의 이제 고위급 접촉 그 합의문 내용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해석들도 나오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이 이제 회담이 이제 성사되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다면서 이 칭찬한다는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더 존경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또 존경한다는 부분이 지금 이제 부각에 대해서 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일단 지금 부대변인 허영일 부대변인이 지금 올린 이제 글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 문맥을 쭉 읽어보면 뭐 각자 판단할 몫이지만 어떻습니까? 야당 내 분위기는 이 대변인도 좀 난처하신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양쪽 이제 남북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사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쪽에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고 저쪽에서는 계속 유감 표명조차도 거부하고 있었고 이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과감하게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김정은 자체 개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북한의 행정 수반으로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저희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얘기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양쪽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존경도 못마땅하지만 뭐 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띄워줄 필요가 뭐 있냐. 아니 얘기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 지지자 모두한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글인데 또 여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또 뭐 좀 비난하실 대목이 있겠죠?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더 뭐 말을 덧댈 게 있을까 싶고 다만 이 북측에 먼저 도발로 인해서 부상당한 장병들이 있고 또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했던 또 장병들도 있고 예비군복을 꺼내 입겠다고 했던 그런 일반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맞을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냐. 지지자들의 그런 이제 또 항의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 지지자들의 항의죠? 대변인님의 생각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뭐 좀 본인은 아주 이제 큰 그 뜻으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금 보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괜히 해프닝이 좀 되지 않았나 대변인들께 싶습니다. 가장 좀 난처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남북 합의문 나온 날이 공교롭게도 또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돈 날이기도 합니다. 자, 박근혜 정부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야당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4대 공약이 있었어요. 크게 이제 국민 통합, 정치 쇄신, 또 경제 민주화, 또 복지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마 이제 좀 시간을 돌려서 그때로 가서 본다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이슈들이 큰 공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4대 공약 중에 지금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잘 안 보인다. 복지, 국민통합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 듣고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전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그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총체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보고 그 핵심의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주장하고 계신 그 법안들을 보면 과거의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순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컨대 관광진흥법 그게 이제 네. 대한항공법이라고도 하는데 학교 앞에 이제 대한항공 호텔 짓기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모순되는 건데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본래의 좀 초심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 북한 리스크가 마침 이제 네. 제거되는 좀 해소되는 상황에서 이제 후반기 국정 운영은 이제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제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당에서 또 중점적으로 이제 그 후반기 국정 운영에 뭔가 뒷받침할 대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찬회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그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4대 부분의 구조 개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적으로 충분히 정부 여당으로서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조금 전에 그 이현주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지만 평가를 해주셨지만 네. 좀 야당 입장이라 그러신지 너무 좀 박하게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어떤 대목이 좀 박하다고 보셨어요? 그 실제로 저희가 그 지난 2년 반을 돌이켜 보면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의 기본적인 체질을 한번 고쳐보자. 그리고 과거 정부로부터 쌓여져 있던 적폐들을 좀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기초 체력을 좀 올리는 쪽에 역점을 두었다면 나머지 2년 반의 기간 동안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공무원 연금도 네. 이미 처리를 했고요. 이제 네. 나머지 4대 부분에 대한 개혁만 이뤄낸다면 대한민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야당한테 필요하신 좀 요구하고 싶은 바라고 싶은 대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국회에서 지금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몇 개 남아 있고 또 노동시장 개혁 선진화 부분에 대한 법안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4대 부분 개혁과 관련된 입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릎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없나요? 우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나오는 목소리는 어떤 부분인가요? 뭐 중간중간에 당청 간의 그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지적들도 있었고요. 네. 또 네. 그리고 국회에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그 예측이 좀 기능을 좀 잘 못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니까 최고의 팀워크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소통에 조금 미흡함 그리고 이 당정 간에 보다 더 좀 협력이 네. 이제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혹시 이제 지금 여당 측에서 이제 야당에 바라는 그 이제 후반기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제 대목들이 있는데 여당 측의 반대로 좀 이 야당 측에서는 이것 좀 뭔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목은 뭡니까? 저희가 뭐
아까 뭐 4대 개혁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대통령 되실 때 가장 큰 시대 정신이 경제민주화였고 네. 지금도 여전히 해결이 안 돼서 최근에 롯데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진단하기에는 우리 경제 체질이 경제민주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과거에 어떤 특정 재벌을 밀어주는 식의 이런 성장 정책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여당이 얘기하는 이런 경제활성화법 이런 거 지엽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경제 체질을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세워서.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희 어떤 야당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좀 다시 한번 그 과거의 그 시대 정신을 되돌아봤으면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여야 원내 또 지도부 간의 어떤 네. 이제 접촉을 통해서 좀 뭔가 네. 절충점을 찾아가길 바라고요. 자, 1박 2일 동안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제 이 정종석 행정자치부 장관이 건배사를 하면서 총선 필승 이런 구호를 해서 이 지금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또 건배사를 한 겁니까? 뭐 제가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그날 그 현장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그 그럼 멘트를 필승을 안 하셨던 거네요,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에 필승을 안 하셨던 그 거네요. 자리에 이제 안 계셨다고 안 계셨다는 아, 얘기잖아요. 근데 예, 그게 예. 이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뭐 정해진 자리에서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식판을 들고 식사를 이렇게 받아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고 좀 그러니까 어수선해. 지금 나가면 이제 정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나머지 분들이 필승을 네. 외치는 거였잖아요. 이제 예. 그날 그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각 그 상임위별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분임 토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 연석선상에서 이제 저녁 드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네. 전에 참석해 주셨으니까 건배사 좀 제의를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마 장관께서 당황하셨던 모양이에요. 급작스럽게 그걸 부탁을 했더니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던데 그게 뭐 일반 대중들이 있었던 자리도 아니고 그 뭐 이렇게 그 카메라나 이런 언론이 그 공식적으로 취재하는 자리도 아니어서 그 의원들한테 덕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네요. 좀 사실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은 또 이 선거를 네, 또 네. 주관해야 되고 이 어떤 실무 부처 장관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야당에서 거죠? 당연히 이제 선거법 위반 이런 논란을 지금 이제 네. 지적하고 아유, 계시는데 그럼요. 예, 또 과거 굉장히- 사례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예전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생생하게 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신 그 가장 큰 이유가 선거법 위반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야당이 아니라 이제 여당이었던 네, 열린우리당이 뭐 입당이 됐으면 지지해달라 뭐 좋겠다, 이런 뭐 이런 발언을 이제 했었죠.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네. 그게 바로 필승인 거죠. 필승을 말씀하셨다가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데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자부 장관이 어떻게 또 여당 연찬회에 가셔서 어떻게 보면 여당의 어떤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연찬회에 갔다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일일 텐데요. 거기서 뭐 총선 필승 이런 걸 외치시고 정말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공무원의 정책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있고요. 하실지? 저희가 선관위에 오늘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일설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히려 우리가 해임 건의를 내줘서 해임이 되면 네. 그러면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 뭐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네. 떠나서요. 어쨌든 지금 총선을 몇 달 앞둔 상태에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다가올수록
정치적 중립 문제가 많이 네. 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또 말씀 나누다가 새누리당 의원 모두를 박 대통령이 이제 어제죠.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직접 다녀오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뭐 누가 참석했고 안 온 사람이 누군지도 좀 궁금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안 오신 분, 그날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네.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사실 좀 갑자기 제안이 온 거잖아요. 예, 네, 초청이라는 게. 예. 그래서 뭐 상중인 분도 계셨고요. 취소하기가 좀 연기하기가 힘든 일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셔서 한 20여 분, 20분 정도 참석하지 뭐 못하셨고요. 이를테면 안 온 의원들을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나 그런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고 또 연찬회를 마치면서 바로 이어진 오찬 자리여서 왜 이렇게 모두 국회의원들을 부르셨답니까?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한번 초청할 계획은 예전에 갖고 계셨었는데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일정을 좀 뒤로 연기했었는데 이제 정기국회가 바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연찬회 때 계시는 그 분들을 모시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판단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3박 4일 동안 그 극도의 긴장 상태에 계셔서 그런지 조금 피곤해 보이시기는 했지만 네. 시종일관 실핏줄이 서 있었다고 제가 그거는 보셨습니까? 제가 그거는 가까이서 뵙지는 못했습니다. 네. 제가 테이블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네. 뵙지는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셨고요. 네. 헤드 테이블에 계셨던 분들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 네.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한번 이렇게 모두 불러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사실 그런 일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네. 독일에 제가 이제 독일 의회를 한번 몇 번 갔었는데요. 갔을 때 보니까 그 총리 그러니까 수상의 사택이 의회 바로 한 500m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네. 이제 내각제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수시로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의원들 의회에서 뭔가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수시로 만납니다. 뭐 야당 여당을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뭐 사실 당연한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고 엄청나게 또 영광스러운 일처럼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씁쓸하고요. 네. 뭐 저희가 뭐 초대하시면 못 갈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하루 전날 이렇게 우리도 다 일정이 있고 이렇게 한데 네. 그렇게 네. 갑자기 부르시는 거는 그건 네. 좀 그렇다고 오늘 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네, 미뤄진 거라고 또 하시네요. 뭐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네. 막 갈 거는 하루 전에 네. 부르시면 안 갈 것 청와대에서 이제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의견들 또 이런 목소리들을 이제 듣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보다 더 이렇게 좀 원활한 소통, 특히 이제 이 국회와의 소통, 그러면서 이제 또 국정 운영이 더 쉽게 좀 더 원만하게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네.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이동 원내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원주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